네, 자 소셜 플랫폼 속에서 재미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하나 꼭 집어서 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이죠. 네.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예요. 엄청나죠? 게임 중독법. 네. 뭐 게임 중독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먼저 이 어떤 내용인지 개요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이 국가에서 나서서 관리해야 될 4대 중독 대상이다. 네, 이 말은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네. 네,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하고요. 중독 예방 관리법을 제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명 신의진법 또는 4대 중독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터넷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게임은 중독 유발 물질로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독 유발 물질은 그 생산과 유통, 판매에서부터 광고나 판촉까지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전에도 게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법안들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규제 법안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 것들이 뭐 부담금이나 아니면 시간과 같은 규제였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게임을 일종의 사회악 또는 어떤 중독 물질로 취급한다는 것에서 관련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이제 법안에 대해서 게임 업계에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게임 중독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고 4대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고요. 네, 또한 부산에서 열렸던 게임 엑스포인 지스타에서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 및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플래시몹 행사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와 또 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지난 10월 31일인가 네. 관련된 공청회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게임 관련 업체들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행된 10월 30일에 있었던 공청회는요. 네. 공청회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게임을 규제해야 되는 이유나 또 타당성만을 주장하려고 했던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공청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공청회 및 법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게임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좀 자주 섞인 트윗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게임 업계의 반발 못지않게 이용자들의 어떤 의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예상에 말이죠. 10대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10대들이 엄청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게임 중독법과 관련된 페이스북 상의 이야기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예. 모든 연령대층에서 고르게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20, 30대의 참여율이 60%로 높았고 10대의 참여율은 생각보다 적었는데 한 10% 정도로 오히려 40대의 이슈 참여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재미있었던 거는 연령대별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예 좀 달랐는데요. 네. 이 중독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20, 30대 이후 많은 사람들 또 성인층에서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을 즐긴다고 했었던 10대나 20대 초반에서는 중독 법 자체보다는 실제로 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좀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과몰입인 것 같다. 또는 좀 중독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적으로 1, 20대 사이에서 그 게임 중독법보다는 이런 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그리고 그것이 좀 내가 실제 그런 중독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슈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법안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도 그 효용성보다는 청소년의 성인 정보 도용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 20대 학원 강사의 글을 보면 아이들 모두가 엄마나 또 할머니, 뭐 친구, 아빠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도 선생님 저희 같이 해요. 게임 같이 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업계, 정치권, 또 뭐 정부 쪽, 그리고 이용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웃 국가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2005년부터 게임을 전자 헤로인이라고 부르면서 마약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실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는 업계와 가정이 함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율 규제로 방향을 오히려 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 강제적인 규제로는 게임을 인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에서 이제 소셜상에서 좀 많이 회자됐던 글의 제목이 통계로 보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공부와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여행과 또 문화예술, 관람 활동인데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들에게 좀 무엇이 어떤 것에 이들이 중독되었는가라는 것을 비판하고 또 그걸 뺏기보다는 왜 이들이 중독되었는가를 좀 생각하고 다가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일부 사람들의 안에서 게임 중독 성향이 나타나서 뭐 PC방에서 며칠을 있는다든지 그리고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좋은 방향은 스스로 과몰입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저기 아이패드를 들고 오셨는데 네. 오늘도 전자펜이 없네요. 하나 주시죠. 네, 하나 드릴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을 쓰지 않으면 전자펜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꼭 써야겠네요. 자, 티타임 댓글 쓰시면 전자펜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 무거운 주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했습니다.